저희가 아주 귀여운 선물을 먼저 전달 본인들 사인 포스터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성장님. 홍대찬 그러면 PD님이라고 호명을 해도 될까요? 네. PD님부터 오늘 아시다시피 와주신 네, 안녕하세요. 글 쓰고 연주한 조영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진호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하는 소녀 혹시 상영이 있었는데 보고 오신 관객분 계세요? 손을 한번 살짝. 네, 꽤 많은 분들이 오늘 보고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이 스케줄이 팀의 마지막 스케줄인가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상영이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상영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아침 상영 보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세 분께 올해 29회 부산국제무대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부산에서 상영하시고 관객들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PD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영화제 영화가 있건 20년 넘게 계속 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영화를 들고 올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습니다. 부산에 좋은 많은 관객분들과 첫 번째 작품을 생각하고 또 부산이어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처음 장편 영화를 저희처럼 영화하는 사람들이 꿈의 무대 같은 곳에 촬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약간 지금도 현실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사실 장편 데뷔작을 부산국제무대에서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는 일인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관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있어서 좀 긴장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영명 감독님께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스케줄 소화하고 계신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소감을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개봉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뭔가 재밌게 즐기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기장단 토크 행사 중에서 영화를 먼저 봤는데요. 몽글몽글하고 싱그럽게 재밌게 봤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영화 보는 내내 특히 극장 안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포스터까지 예쁘게 나온 걸 보면은 개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실 것 같으니까는 부산에서 먼저 관객분들이 이 작품 개봉할 때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도 보내주시면 개봉 때 또 즐거운 순간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작품의 처음 출발점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송대찬 PD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워낙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고 검은 사제들을 비롯해서 프로코 같은 부산국제영화제 추정됐던 작품들에도 크리티컬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PD님께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 프로듀서로서 작품을 작년에 발견한 그런 편은 없는데요. 여러 영화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이제 아시는 모 영화제사에서 저는 이제 공동 제작을 몇 편을 하자고 하는 세 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한 편이 저는 눈에 띄었고 그 한 편을 제가 다시 갖고 와서 저도 이제 이걸 원작을 좋게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편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한국화로 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정말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조건이 아니면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조건을 받으셔서 그러면 한번 한국화 패치를 달고 한국말의 것을 조금 더 잘 해보면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 원작을 너무 재밌게 맡긴 했지만 워낙 원작이 조금 좀 야한 부분이나 섹시한 부분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시국에서는 사실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조금 더 한국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그게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었을까요? 사실 약 3년 전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요. 사이에 시나리오를 많이 수정 작업이 있었고, 그 시나리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호불호가 있어서 그 고치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렸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재개봉을 꽤 여러 번 할 정도로 대만 청춘 영화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마 원작을 보신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이 작품을 하니까 리메이크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 조금 부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전의 영역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영경 감독님은 국내 유수의 단편 영화제에서 2020을 어마무시 같은 작품으로 이렇게 쫄깃한 스릴러를 단편으로 잘 만든 사람이 있나라고 이렇게 많이 회자됐던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단편 태연한 작업이랑 그 영화의 톤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감독님께도 이 작품의 처음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 작품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가 제가 사실 다른 판타지 로맨스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하고 하던 중에 피디님이 디라마 하고 싶다 하셔서 그때가 아마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쉬려고 본가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숙제가 생겼죠. 연휴에 쉬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원작을 영화를 원작을 너무 오래전에 봤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워낙 옛날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좀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서랑은 안 맞는 부분들이 초반에 많이 나와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영화를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막 보고 있다가 그런 대만 영화, 대만 로맨스 영화 특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타지와 현실이 되게 왔다 갔다 그 사이즈에 있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집중이 굉장히 됐었고 사실 말씀해주신 단편 영화들이 장르는 되게 다양하지만 다 꿈이라는 소재가 들어갔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글을 많이 붙여보면 꿈을 쫓는 청춘들의 성장 로맨스의 판타지와 현실을 그 사이즈에서 표현하는 제가 항상 하던 것과 맞물리게 좀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그 각색하는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던 거예요? 각색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2달 정도 기간 동안 글을 다시 썼던 것 같아요.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에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영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알고 계셨을 것 같고 또 제안 하셨을 때는 어쩌면 다른 느낌의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작품 제안 받고 또 시나리오 읽고서 어떤 생각들을 들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도 느낌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좀 좋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5번 정도 봤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들어오기 한 달 전쯤에 제가 딱 그 원작을 봤는데 한 달 뒤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 뭔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피디님이 그 의견을 여쭤서 감독님과 배우님 모두 한 큐에 수락이 된 작품이기도 한 거네요. 네, 조금 의외로 너무 쉽게 다들 한 번에 해주셔서 괜찮은가 정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없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시장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특이한
이 시장 자체가 안 좋고 만드는 거나 뭐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화와 뭐 이런 고민에 있었을 때는 사실 저희만의 특징이 갖고 있는 특공의 특징을 좀 많이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저희는 이제 수능하고 중대라는 주제를 넣으면 원작에서는 이제 대만 특유의 지진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말의 2000년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뭐 수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고 또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덕분에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 정도로 아주 귀엽고 좀 따뜻한 장면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극색하시면서 공간 설정하실 때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던 것들이 궁금해요.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어가지고 너무 사투리가 세지 않은 지방 어느 그래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소도시를 생각하다가 춘천 약간 청춘이랑 비슷한 어감이 좀 비슷하네요. 있어서 청춘물의 춘천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춘천초, 춘천중, 춘천구를 나온 그런 동네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춘천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또 계속 오랜 시절,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사이의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는 청춘의 멜로 영화이기도 하고 아주 뭐랄까요 보기 전에 예상 못했던 재미있는 홈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홈그라운드를 계속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후반부터 되면은 두 주인공 외에도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공간이 주는 설정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영 배우님께 좀 궁금한 거는 5번이나 또 작품을 보셨고 그 원작의 주인공 또한 너무 매력적이었던 사람이라서 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음에도 좀 내 식대로 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다 연구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수락하시고 나서 어떤 작업들이 있으셨을까요? 딱 수락할 때의 마음은 설렘만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또 그냥 마음 자체는 진짜 내가 잘해도 운전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캐릭터라도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캐릭터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바꿨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뭔가 그 틀을 줄 때 뭔가 그 안에서 제가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캐릭터를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만의 느낌의 진우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영 배우님 생각하시기에 진우는 어떤 친구였어요? 저의 진우요? 진영만의 친구. 저만의 친구는 사실 겉으로 보면 되게 예구지고 뭔가 장난도 많이 치는 친구인데 또 그 마음 속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을 툭툭 던지고 뭔가 생각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각도 많고 그만큼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뭔가 자신이 이걸 딱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겁이 많아지는 그런 좀 귀여운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이 작품은 진우 시점에서 진행된 영화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서 진우의 성장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우가 겪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 그리고 관계에서 느끼는 새로운 것들을 진영 배우님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좀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 작품에 사실 그 배우들에서 기중은 진영 배우님이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코미디도 사극도 크리처물도 여러 작품을 해오셨지만 본격적인 청춘 멜로 가장 경력이 많은 선배로서 여러 친구들도 이끄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됐을 텐데 부산국제관에서 또 여러 사람의 주위에도 모습을 보였던 후배죠. 또 다현 배우의
성실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요. 뭔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경험해봤던 것들, 먼저 느껴봤던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둘이서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대화가 없으면 조금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 호흡을 맞추는 사이라고 안 느낄 만큼 너무 특히 물병 서로 이렇게 던지고 이런 장면들에서 물크고 이런 데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디서 한번 뮤직비디오에서도 호흡을 맞춰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물씬은 진짜 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막 이게 같이 이렇게 장난치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제대로 맞춰봐야겠다. 서로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배우분들 얘기를 또 제작자 PD님과 또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너무 두 분 다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느낌의 조합이었고 그리고 완성된 결과에서 신선하고 좀 사랑스러운 커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 보시고 나서 처음에 좀 배우분들 만났을 때의 인상 그리고 작품 하시면서 받았던 느낌 그리고 완성된 작품 속에서 배우님 캐릭터로 탄생한 배우님 보시면서 느꼈던 소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캐스팅 때부터 실제 이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많이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 성실한 모범생적인 착실한 이미지, 지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책임감 있고 뭔가 어른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장난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를 수정하면서 배우님들의 그 성향을 캐릭터 안에 좀 오히려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제가 리허설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냥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영화 현장에서 막 진영으로서 있다가 슛 들어갈게요 하면 그냥 그대로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다현 배우님도 연기가 처음이고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도. 그래서 김다현이라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냥 그대로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들끼리 조금 더 친밀하게 시너지가 나기를 원했어서 저희가 지방에서 촬영을 할 때 이제 숙소를 같이 쓰잖아요. 다음날 씬을 제가 숙제로 내려주면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고 자연스러운 케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성된 작품 보시면서 배우분들 보시니까 흐뭇하셨죠? 어떠셨어요? 약간 그 현장도 되게 따뜻했고 최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 친구들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담겨 있지 않나 관객 반응을 보면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장르에서는 정말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걸 피디님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피디님께도 캐스팅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청춘 영화나 이런 장르의 영화를 저도 처음 해보았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 청춘물이나 대만 청춘물이나 한국을 제외한 특히나 이제 일본 대만 쪽의 청춘물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청춘 영화들은 한국에서 못하고 상업 영화를 못하고 거의 다가 독일 영화나 단편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전에 했던 영화들이 거의가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비슷하신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서 이번 작품만은 정말 제가 싱그러운 기운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신선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신선할 수 있는 배우들이 누가 있을까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나머지 배우들과 함께 같이 해주셨습니다. 끝나니까 좀 어려진 느낌 받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영화 봐도 현장에서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작품이고 둘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에서 저 친구들은 뭘 먹고 뭐라고 놀고 크게 싸우진 않는데 싸웠다면 뭘로 싸웠을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지는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기념대로 혹시 현장에서 배우님들과 지내면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근데 사실 진짜 매일매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많이 친해졌거든요. 심지어 로케가 지방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숙소 생활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촬영도 계속 같이 하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쉬는 시간에까지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재밌게 보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항상 함께 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만큼 저는 또 시너지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같이 친하니까 같이 하고 싶은 것들, 그 씬에서 뭔가 던지고 싶었던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우님 콘서트에 들어와서 다 같이 가시고 네, 계속 뭔가 이렇게 모정을 이루는 느낌이어서 저도 행사 준비하면서 이 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봤는데 영화 연장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지 않고 이 팀의 우정이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는 영화의 다음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행복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현장에서 혹시 기억하는 점 있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단편 영화 연출이나 긴 시간 또 여러 가지가 함께하는 장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즐거워도 좀 힘에 붙이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 어느 정도 촬영 기간이 걸렸고 또 촬영 기간 중에 지금 아름다운 토크에서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촬영은 2달 정도 기간이었고 너무너무 더운데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 폭염이었잖아요. 가장 더운 6월, 7월에 장마가 온다 그래서 비를 비껴가면서 피디님이 정말 스케줄 짜는데 계속 나주셨거든요. 이 비들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이게 더워서 그런지 야외 씬을 찍고 나면 배우님들이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너무 지쳐서 잠깐 주무셨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잤어요. 네, 좋은 거는 쪽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잤다. 네, 그게 이제 다른 현장이랑 너무 다른데 그 아시겠지만 모니터에 감독님이 모니터고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뒤에 디렉터로 의자를 하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기어가 있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의자는 다 있어요. 의자는 워낙 많고요. 배우들이 많으니까. 조금 각자 핸드폰에 몰카 영상이 있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자더라고요. 사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 현장에 또 이 영화만의 현장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또 어른 배우가 없고 다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말 심하게 다들 자면서 감독님도 연출하다 말고 돌아서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고 편한 분위기였어요. 약간 피디님같이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나떼들이 보기에는 참 불편한 현장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현장만의 장점이구나. 네, 다른 현장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마치 한 학급이 뭔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선생님이 되고 학생들이 된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지쳐있으면 배우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가는 거예요. 경로우대처럼 그랬던 것들이 좀 이제 기억에 남고 외에도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영화의 장면들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들이어서 일단 비밀로 두겠습니다. 네, 또 개봉을 하게 되면은 또 무대에 할수 있을 거고 관객과도 할수 있을 거고 그때마다 감독이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살짝 어려우셨는데 배우님이 서로 작은 거 찍은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개봉 기다리시는 틈틈이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현장들을 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곧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과 또 같이
저희가 포스터를, 사인 포스터를 3장을 피디님께서 선물로 가져와 주셨는데, 네, 선생님 아주 제일 먼저 들어주시고요. 혹시 스텝 마이크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 거를 가져가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GD로 감상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정말 재밌었고 그때도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합니다. 너무 친구들한테 받았어요. 원래 원작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작에 가수준 배우분이 연기했던 이 캐릭터랑 혹시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있으시나요? 혹시? 그걸 피디님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저만의 노력은요, 안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뭔가 이걸 다시 보는 순간 뭔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지만 제가 이제 이 영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서 계속 뭔가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가진동 캐릭터 자체를 뭔가 제가 뭔가 흡수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배우님의 고유의 캐릭터를 사실 그건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저만의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질문 감사드리고요. 신장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신장을 한 번 더 콩닥콩닥 하기 위해서 수영배우님도 선물로 직접 주시면 질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챙겨놔 주시고 아직 2장의 포스터가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올해 29회 부산국제화에서 한국화가 된 그 2작품을 다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워낙 또 대만의 배우님들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배우님들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꽤 긴 시간이 지나서 그때 모습들이 또 잘 안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저는 대만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와 한국화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전혀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바도 좀 다른 것 같고, 감독님이 담고 있는 정서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2작품을 비교하는 것보다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구성들로 봐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꼈던 영화인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감독님이 이 원작에서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전형적이지 않은 영화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의 영화는 하나의 큰 주기가 있고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원작도 그러하고 저희 영화도 큰 구조를 가져왔어서 좀 직렬적으로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는 형식인데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지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게 만드는 무언의 힘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걸 좀 분석해서 그 힘이 과연 뭐였을까 라는 게 저한테도 좀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장르 특성상 되게 힘을 많이 줄수록 어색해질 수 있는 영화인데 힘 안 들이고 되게 힘이 있는 영화라고 하잖아요, 원작이. 이미 그때는 한국화된 진짜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한국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께서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을 한국화라고 했을 때는 피디님만이 베테랑만이 볼 수 있었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원작은 좀 많이 자극적인데 저희가 한국화하면서 그 자극적인 걸 거의 다 안 뺐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에는 어떤 덜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풋풋한 청춘을 표현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더 중점에서 자신이 있게 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시도하지 않는 슴슴한 맛을 내는데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관객들한테 또 이익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팀이 행복하게 즐겁게 촬영했지만 그 안에서 또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들어올 텐데 정진영 13년째 사랑주 친구였는데 13년을 사랑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 원작이 원래는 자극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리메이크 되지 않았더라 들어왔었는데 지금 배우님께서 생각을 하셨을지 얘기를 하셨을지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해주시면 그 원작이 되게 원래는 자극적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리메이크 되지 않고 대만의 원작이 그 대본 그대로 했더라도 연기를 하셨을지 자극도가 높았던 상태의 대본이 들어왔어도 하셨을지 궁금하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본 상태에서 그런 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었어요. 뭔가 뭐 얼마큼 걷는다, 뭐 얼마큼 한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일단 도전하자 상태에서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거거든요. 그 뒤에는. 네, 좀 진영 배우님 마이크 한 번만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뭔가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을 보고 하는 게 겹치지 않는다면 뭐 도전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보셨나요 혹시? 이번에 영화 네. 아시고 보셨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지금까지를 보면 나름 저만의 또 도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여도. 그래서 저는 나름 도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 배우님 팬분들은 진영 배우님 작품을 계속 따라만 보셨을 거기 때문에 되게 선물 같은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정말 사극도 하셨고 코미디도 하셨고 크리처물도 하셨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말 좀 매너를 가까운 이렇게 얼굴을 내 배우가 스크린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것 같은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쁜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 건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 거 맞아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진영님 선물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31년째 티켓 들고 한 번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작품에는 영화 보신 분들이 꽤 계시니까 진영 배우님과 다현 배우님이라는 매력적인 배우님 외에도 함께하는 배우님들이 또 워낙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또 살인자 이응나가나 아니면 최근에 무도신문을 통해서 얼굴을 익히셨던 김요한 배우님도 계시고요. 사운드 트랙 넘버 2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해성같이 등장하셨던 손정혁 배우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조현명 배우님께 진짜 새롭고 신선한 배우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 모아서 약간 맛깔난 비빔밥처럼 만드셨는데 그 두 분 말고 다른 배우님 칭찬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대한 날것의 연기를 하셨고 김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한 연기들을 하셨거든요. 영화 속에서 너무 신기해요. 네, 그대로 가지고 온 배우님만의 것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고 그 손정혁 배우님, 성민역, 전전혁 배우님도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다 흔들면 정신없이 한 다음에 나와서 감독님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연기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다른 배우님 중에 태완역의 이민구 배우님은 제 단편 영화에 항상 함께 나오셨던 어떻게 보면 저의 페르소나 같은 배우님이셨고 다른 이제 범수나 지수의
오디션 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그 모든 인원의 영상을. 그 중에 다른 배우님들과 제가 추구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코미디가 가능한 배우를 찾다가 완전 신인 배우분들이 하게 됐고, 좀 경력이 적은 배우님들이 많았어가지고 걱정도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걱정한 바에 비해서는 맛있는 비빔밥이 그냥 비빔밥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다 지금의 친구들이잖아요. 그 지금의 친구들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영을 그 선배의 역할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선아랑 함께하는 장면보다 더 많긴 해요. 진영 배우 현장에서 또래 배우, 보통 후배 배우들이죠. 후배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그 또래 남자 애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친밀해져야 되는 상황들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다행이었던 건 모든 배우들이 너무너무 인성이 좋고 착한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친해지는데도 되게 쉬웠고요. 같이 맛집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제가 또 위스키를 좋아해요. 그래서 위스키도 알려주면서 같이 한잔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영화가 끝난 상태에서도 사실은 자주 보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시너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들, 감독이든 아니면 제작자든 작품 한 편을 통과하면서 다 어떤 시절을 지나는 건데, 이 팀은 유독 그 시절이 되게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영화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선생님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이 팀이 또 한 번 더 만나서 새로운 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시절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섬세하게 잘 살려낸 기술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영화의 촬영, 색감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봤던 그런 톤이라든가 했었거든요. 기존의 한국 영화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디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촬영 감독님과 또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이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영화가 최대한 요새 이제 TV CG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 또 HD 시대에서 다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되게 뽀얗게 뽀산시대하게 하거나 혹은 일단은 흑백토를 둬서 좀 더 과거로의 영화의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아보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따뜻하게 담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미화시키거나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지션을 만들거나 그런 거는 최대한 하지 말고 따뜻한 그림을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정말 즐겁게 보는 모습을 담기만 해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촬영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조영현 감독님 관련해서 더 붙여주신 게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신 생각적인 부분도 따뜻한 날것을 담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카메라 앵글도 미리 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친구가 어디를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점을 쫓아가주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린 구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촬영 감독님과 사전에 잡아보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줬네요. 그 측면에서 지정배우도 연기가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했던 작품들이랑 좀 다르게 이 작품에서 느꼈던 재미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열어주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같이 상의도 많이 하면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이 저한테 되게 크게 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독님도 진영배우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선생님이면
저랑 동갑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이거든요. 감독님이 저랑 동갑이면 또 처음이어서 저도 처음에는 어떨까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로만의 그 자리에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잘하면서 진짜 함께 잘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른 년생인데 그런 걸 찾지 않는다고 하셔서 사회에서 그런 건 없죠. 두 분이 아주 재밌는 둘만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이제 개봉 때 천천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을 너무 많은 분이 소문을 들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년 이상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13년 이상? 솔직하게 나이 다 여쭤볼 수도 있어요. 영화를 친구들 5명 이상과 함께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걸 잘 안 걸러지네요. 이 배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외국인분 저희 그러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외국인분한테 기회 좀 괜찮겠죠? 한국인 관객분들 네, 너른 양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통역사님 계신가요? 네, 통역사님 안 계신데 한국말로는 질문이 불가능하세요? 대답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인인데 유학생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국제 영화제네요, 지금. 네. 한국 리메이킹 할때 원래 대만보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씬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어떤 씬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건지. 뭔가 대만과 달랐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의 우리나라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2002년이다 보니까 붉은 악마 티도 나오고요. 또 그때는 경적도 빠밤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렇게 울렸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들, 그때 뭐 이제 핸들폰, 그때 이제 피클 선배님들의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되게 생생해서 사실은 영화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되게 옛날 그 향수가 느껴졌고 추억이 세상에 나서 저한테 되게 또 더 크게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 계신 관객분께서 또 잘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다 다른 노래 해주셨는데 두 분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멀리서 와서 질문을 용기내서 해주셨으니까는 다른 청소년도 관객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포스터야 개봉된 안에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기억 잘 가지고 개봉 때 보면 또 다른 영화가 되거든요. 영화제 때 본 영화랑 개봉 때 본 영화는 여러분 다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극장 가서 진짜 우리가 좋아했던 그 영화에 또 한 번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PD님이랑 영화의 모든 장면들 다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나누다가 떠오르는 내가 좋아했던 영화 속 장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PD님. 영화 본편 리메이크 관련 원작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엔딩 마지막 전일 것 같아요. 유장씨 말고 마지막에 이제 진호가 이 영화를 면접 진행하는 나레이션을 하고 씩 웃는 미소가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를 제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는 다 선배님들이 많고 동료들이 많아서 영화를 할 때마다 PD로서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 단톡방을 만들고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영화에서 처음으로 제가 단톡방을 안 만든 걸 진영 배우가
막내 탈출했던 영화가 되겠네요. 또 너무 편했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둥처럼 이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친구들끼리 더 잘 어울렸던 건 같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근데 워낙 그걸 잘해줘가지고요. 말씀들 들어보니까 진영 배우님이 공동 연출자에도 약간 크게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공동 프로듀서에도 약간 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제가 또 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빠르게 용납하지 않는다. 감독님 혹시 어떤 장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복을 입고 비 오는 정류장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이게 첫사랑이구나 를 깨닫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나레이션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나도 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이 아무래도 저희 영화는 제대로 된 감정의 시작점이지 않나 싶어서 기억에 남고 왠지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얘기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진영 배우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혼날 때 그러고 있을 때 약간 진우가 원래 그 전까지의 마음들은 뭐 이제 선아에 대한 마음이 뭐 그렇게 크다 뭔가 뭐 좋다 이런 감정이 사실 없었었는데 뭔가 그때 이제 선아의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잠깐 쓱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눈빛이 마음에 듭니다. 그때 좀 진짜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지금가. 현실과 싹 다른 얼굴이 되는, 되게 남자 같은 얼굴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잘 안 나왔는데, 좀 못생기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눈빛이 본인이 봐도 본인이 너무 좋으시다 하는데, 저도 그때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쭉 튀어나온 것 같아서. 지금 감독님 예상하셨던 답변을 딱 하신 거예요? 좋은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인상이 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장면들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계실 텐데 저는 선아 수능 망치고 나서 진우가 위에서 쭈구리가 앉아있는 선아 보는 그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눈 안 맞춰가지고 그때 춘천이라는 강원도의 공간과 정서와 이런 두 사람의 눈빛 교환과 다른 배우는 그때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이 또 많으니까는 아직 못 보신 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내일 상영도 있고 개봉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극장에서 또 자주 보고 싶은 시간마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50분이 훌쩍 시간이 가버렸는데 그게 처음에 얘기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제작진이 이게 영화가 대규모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좀 하셨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너무 알게 된 것 같고 이 영화가 한국화되는데 그냥 준호했을 정서들이 이 팀의 호흡에서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막식부터 관객과의 대화와 야외 무대 인사와 이어서 아주작단까지 부산국제화제의 거의 모든 행사를 다 소화해준 팀이 또 진짜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팀이고 덕분에 또 이 작품의 팬들은 이렇게 또 아주작단까지 추억을 하나 더 챙겨갈 수 있게 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팀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개봉 전에 아시아 투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여기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앨범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추억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울글불글하면서 아련하면서 슬프면서 기쁘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열심히 찍었고요. 저도 그냥 청춘이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옛날에 어땠는지, 뭔가 마음이 어땠었는지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보실 때 한번 그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뵙고 인생 네컷 진짜 많이 찍잖아요. 인생 네컷 하면은 다 담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프레임 안으로 바깥으로 넘나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주다르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